자,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 간단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작업 내역 패널을 열어두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열고요. 이미지 크기 조정하는 방법은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명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로 사이즈고요. 이건 세로 사이즈고요. 이건 해상도고 이건 단위입니다. 보통 웹 작업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픽셀 수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픽셀 단위로 놓고요. 인쇄물의 경우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단위로 놓고 해상도를 300 정도 둡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서 600dp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취소하고 명령을 닫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크기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폭을 500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 사이즈도 같이 줄어들었죠. 자, 확인.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부분을 확대해 보죠. 자, 여기 작업 내역에 이제 명령이 쌓였는데요. 이미지 크기라는 명령이 하나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그 작업 이미지 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150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확인. 또 작업 내역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 명령이 하나 또 올라왔죠. 자, 컨트롤 0번 눌러서 전체 화면 보고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죠. 자, 지금 이 이미지 상태는 이미지를 줄였다가 다시 키운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열기를 누르면 그 처음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처음 상태로 가보면 이미지가 이게 선명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미지를 줄였다가 다시 키운 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다시 처음 상태 가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 내역이 쌓였는데요. 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요. 요 작업 내역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 전 상태로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 눌러서 처음 상태로 가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데요. 요 락을 해제하고 이미지 줄여보겠습니다. 락 해제하고 500dpi 500픽셀로 줄여보면 자, 높이 값은 변하지가 않았죠. 자,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 사이즈로만 이미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왜곡이 많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내역에서 열기 눌러서 처음 상태로 가도 되지만 단축키로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이전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캔버스 사이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밑에 있는 캔버스 크기가 있죠. 캔버스 크기 명령으로 이제 캔버스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를 픽셀로 놓고요. 500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잘릴 것인지 계속 하겠냐는 어떤 문구가 나타납니다. 계속 누르고요. 예. 그러면 캔버스 크기는요. 이렇게 문서 전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전체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문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처음 상태로 가고요. 자, 이번에는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새 문서 창 열고요. 픽셀을 가로를 1000픽셀로 두고 높이도 1000픽셀로 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상도가 있고 이제 색상 모드가 있죠. RGB 색상이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RGB 색상 모드가 되고요. 인쇄의 경우엔 CMYK 색상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 모드 옆에 비트가 있는데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8비트입니다. 그 요 비트라는 것은 색의 어떤 단계를 그 어느 정도로 세분화해서 표현할 것이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얀색에서 검은색이 될 때 기본이 이제 8비트고 이게 16비트가 되면은 이제 그 하얀색에서 검은색이 될 때 더 단계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부드럽게 이미지가 뽑아지게 되는 거죠. 자, 8비트로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이 작업 공간 보시면 이렇게 탭으로 해서 새로 만든 문서와 이미지 문서와 그 전에 이제 열어놨던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을 선택해서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한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동 툴 밑에 선택 툴이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하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한 후에 자, 요 선택된 요 안에 공간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선택 영역을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해서 복사해서 새로 만든 문서 선택하고 편집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 선택 부분을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택 모양을 동그란 모양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명령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해 보죠.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타원이 되는데 Shift를 누르면 정원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하고요. 자, 편집에 들어가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 명령은 기본 명령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Ctrl C에서 복사하고요. 자, 새 문서 선택해서 Ctrl V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드래그한 영역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 툴 밑에 올가미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한 모양대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rl C, 자, 여기서 Ctrl V에서 붙여넣기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게 각진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rl C 하고 붙여넣기 하고요. 또 이 부분을 같이 선택을 또 해보죠. 자, 이 다각형 선택 툴로 이제 선택을 할 때 Alt를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선택이 바뀝니다. Alt 키를 떼면 다시 다각형 방식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클릭한 지점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선택의 일부분을 우리가 제외하고 싶으면 자, 어떤 선택 모두도 상관이 없습니다. Alt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뜨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추가하는 방법은 Shift입니다. 모양이 그 플러스 마크가 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요. Alt는 빼주는 거고요. 자, Ctrl C, Ctrl X는 잘라내는 겁니다. 편집해서 요 잘라내기 요 명령인 거죠. 자, 새 문서 선택하고 Ctrl V에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우리가 붙여넣은 이미지들이 레이어로 각각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의 가장 밑에는 이제 배경이라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요,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동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네. 우리가 레이어에서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가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레이어를 이쪽과 이제 겹쳐 두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는 건요, 스냅이 켜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기에서 이 스냅, 이 옵션을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해서 이 이미지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우개 툴이 있죠.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일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진 부분 밑으로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지워진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배경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우개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후경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후경색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앞쪽에 있는 건 요거는 정경색이라고요. 이라고 하고 요 뒤쪽에 있는 건 후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후경색 아이콘 뒤쪽을 이제 클릭을 해서 색상 피커를 열고요. 후경색을 한 연두색 정도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개 툴을 칠을 하면 지워보면 후경색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이미지는요, 투명도가 없는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배경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서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건 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지우개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부분이 지워지고 이렇게 모논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포토샵에서 이 모논을 투명도가 있는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모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자, 요 이미지를 요 레이어보다 밑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투명된 부분이 뚫리고 이제 요 뒤쪽에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요 앞에 눈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그 레이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 레이어를 한꺼번에 이게 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lt키를 누르고 요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레이어만 이게 표시가 되고요. 다시 Alt키를 누르고 요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모든 레이어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레이어를 하나씩 클릭해서 한 가지 레이어만 선택을 했는데요. 복수의 레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레이어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복수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해보면 복수의 레이어와 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레이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요.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레이어하고 요 레이어 따로 있는데, 자,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 주고요. 자,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 하면 요 두 레이어는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된 겁니다. 자, 이동해보면 이제 같이 움직이죠. 이걸 이제 분리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이제 이미지가 합쳐지면 더 이상 이제 겹쳐진 부분은 이제 그 겹쳐졌던 픽셀 부분은 이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들을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서 겹쳐서 봤을 때, 자, 요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 겹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되는 거죠. 자, 요 레이어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요 레이어가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고 요 레이어는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조정하면 겹쳐지는 부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보통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는 조작은요, 우리가 단축키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이제 대괄호 열기와 대괄호 닫기가 있죠. 대괄호 닫기 단축키를 컨트롤 키 누르고 대괄호 닫기 키를 누르면 레이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대괄호 열기 단축키를 누르면 레이어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올리는 단축키와 내리는 단축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대괄호 열기 단축키 위쪽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키보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괄호 닫기 키 위쪽으로 보시면 플러스 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대괄호 닫기 플러스는 자, 위로 올린다. 그거 인지하면 외우면 되겠고요. 그 닫기는 그 레이어를 한 단계 밑으로 내리는 거는 이제 대괄호 열기 위에 마이너스 키가 있으니까 내린다고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이라는 명령이 있죠. 자, 이 명령을 때리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그 모든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컨트롤 Z 하고 취소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레이어들을 그룹을 지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폴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그룹 폴더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그룹 폴더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에. 자, 레이어들을 넣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 그룹 폴더로 드래그해서 이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면 이 들어간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조작이 되게 되죠. 저 그룹 안에서 이제 레이어를 또 움직이려고 하면, 자, 이렇게 그룹 내부에 있는 걸 이제 선택해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그룹이 축소가 되고요. 열면 그룹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데, 그룹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그룹 단위로 선택이 되죠. 이것을 레이어 단위로 선택을 하고 싶으면요, 이동 툴에서 이 옵션을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이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레이어 단위로 이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룹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톤 누르고 그룹 해제 누르면, 레이어 그룹 해제하면 이제 그룹이 풀리게 됩니다. 자, 어떤 레이어를 지우고 싶으면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택 툴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하면 이 명령들이 활성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D 누르고 선택을 풀면 이 명령들이 활성화되지가 않죠. 컨트롤 Shift D 누르면 다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눌러보죠.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이미지가 요 선택된 요 부분의 어떤 변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가장 위쪽, 이거는 선택의 가장 왼쪽에 정렬을 하겠다. 이건 선택의 중심 부분에 정렬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렬 명령은요, 그러니까 이 정렬 명령은 선택을 기준으로 정렬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복수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기준 정렬을 시켜보죠. 자,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이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의 레이어가 이 선택 기준으로 이제 중심에 정렬이 된 겁니다.